여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거나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거나 아니면 원만한 합의로 우리 헤어지자고 했거나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남자가 헤어질 때 이 말을 했다면 재회는 꿈도 꾸지 마세요. 때려쳐!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 전문가도 아니고 재회 상담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매주 파티 여는 파티 대표입니다. 재회 전문 상담? 제가 할 자격은 없죠. 하지만 파티에 수백 명과 밸런스 게임을 하고 또 새벽에 수많은 연애 스토리와 이별 스토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재회에 실패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은 그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전문적인 재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유튜브에 전문가들 많으니까요. 그런 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실제로 들은 이야기와 좀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인정할 사실은 뭐냐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별의 슬픔과 그런 그리움으로 뭔가 다시 재회를 하면 그 사람이 바뀔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파티에서 만난 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년 동안 남자친구가 잠수를 10번 정도 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많이 싸우고 남자친구가 말로는 다시 안 그러겠다 했지만 매번 잠수를 탔다고 해요. 결국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1번째 잠수로 이별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상대방이 변하려는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다가 다시 붙잡으려고 연락을 했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더 얘기만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1도 노력을 안 하는 남자다 그러면 그냥 보내주시는 게 낫습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남자만 많은 게 아니고요, 좋은 남자도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재회 후에 헤어질 확률은 65%입니다. 그 원인은 소통 부족 또는 무관심, 집착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런 성격적인 면들이 상대방이 바뀔 의향이 없으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몇 달 전에 파티에서 외롭다고 참여한 한 친구가 있었어요. 헤어진 지 얼마나 됐어? 저 8개월이요. 에이, 그럼 이제 끝났네. 포기해. 왜요? 8개월이면 합리화가 다 끝나는 시간이잖아. 다시 만나도 소용없어. 실제로 파티에서 만난 사람들 100명이라고 치면 대략 재회한 적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30명 정도 됐어요. 30명 중에 25명이 다 6개월 이내에 재회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헤어진 직후에는 그리움 필터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3개월 정도는 뭔가 이제 싸우고 부정적인 감정들도 헤어진 감정 때문에 그게 좋게 미화가 되죠. 장밋빛 회상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런 감정들이 증발되면서 내가 그거를 왜 그리워했지? 그거 힘들어한 건데 왜 좋게 생각했지? 이런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몸의 체질도 3개월이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간이 오래 지날수록 같이 연애를 했던 감정과 생활 습관이 혼자 있는 습관으로 적응이 되면서 점점 더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어진 지 6개월이 이상이 되셨으면 재회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100번은 헤어졌다가 만났어요. 저희 파티에 참여하시는 한 분의 말이었습니다. 그걸 들은 주변 다른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그거는 이별 중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실제로 제가 파티에서 재회를 같은 사람과 몇 번까지 했냐 이렇게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3번 이상 재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3번 이상 재회했다는 것은 다시 정상적인 연애를 할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 같은 사람과 재회를 하려고 할까요? 심리학 전공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심리학적으로 그건 애착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을 사랑해서 다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별의 고통의 도피처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본인의 감정대로 후회 없이 선택해보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만약에 스스로 못 잊고 너무 아프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은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고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생겼을 때입니다. 실제로 나는 너가 좋은데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어서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의 그 경험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유튜브 재회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의 90%가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어지기 전에 연락이 급격히 줄어들고 오히려 SNS의 활동이 많아졌다면 더 확실한 거죠. 한 번은 애프터파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전 여친이 헤어지고 나서 2주 만에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귈 수 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같은 테이블 앉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했냐면요, 헤어지기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썸과 교류가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내가 부족해서 만남이 어려워 이런 말을 한 경우가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절대 제외하면 안 되는 케이스를 물어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폭력,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뭐든지요. 두 번째, 중독, 도박 같은 거 중독에 취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상습적인 거짓말, 이거 안 고쳐집니다. 네 번째, 바람입니다. 이것도 절대 안 고쳐져요. 이건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말은요, 사람은 정말 안 바뀐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위험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면 재회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매주 파티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과거에 매달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도 전애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반면에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 리프레시 하겠다라고 오신 분들은요, 매우 인기도 많고 재밌게 즐기다가 가십니다. 재회 확률은 생각보다 매우 낮습니다. 물론 재회 전문업체 가보시면 90%대 이상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업체의 성공률을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인 범위를 봤을 때는 매우 낮아요. 만약에 한 달에 1000커플이 생긴다고 해봅시다. 그 중에 한 달에 10커플이 재회를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정말 많은 커플들이 재회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재회에 실패하는 확률이 99%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그 확률 1%에 내달리기에는 너무나 값지고 소중합니다. 더 멋지고 성장한 삶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연애공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